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김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와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 시민 불편 해소와 다양하게 증가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 만족을 한층 높여가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의 요구나 일상을 반영하여 도시 공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1970년대 북미 지역 30여 개 도시에서 여성 운동가들의 안전한 밤길 캠페인을 시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익산시는 2009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제1호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추진 목표는 여성정책 활성화와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추진 방향은 참여와 기회가 평등한 익산, 모든 시민이 안전한 익산, 가족 모두가 건강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익산시에서 발생한 지적 장애인 폭력 사건과 성내 일부 부서의 일련의 부끄러운 사건을 접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여성 친화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 합니다. 또한 익산시 아동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이주 여성폭력 등 타 지자체 못지않은 사례와 통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익산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익산시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안전한 밤거리를 위해 밤길 안전지킴이를 만들어 여성이 안전한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행동을 제한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성 사회 참여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 안전 사업들을 시에서는 우선 그 여성과 아동의 폭력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나 한부부 가정의 아동에게 안전한 학교 등록지를 이렇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핑크로드 지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성 폭력 네트워크를 각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전화 성폭력 상담소 또 쉼터 건강가정 지킴 뭐 이런 기관과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위기 공동 대응 SOS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놀이터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또 가로변 등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124개소 636대를 설치했고 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서 그 관찰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 그 버스 승강장에 저희들이 조명을 설치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브랜드 택시나 핑크 택시,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택시 타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핑크 택시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또 브랜드 택시 역시 한 1,000여 대가 움직이는데
이 택시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과정 정보들이 다 추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택시를 사용한 그런 범죄율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 공간에 관련 사업으로는 이 도로의 단차를 제거해서 이렇게 장애인이나 유모차 끌고 다니는 일들이 좀 쉽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성우선 주차장이라든가 장애인 주차 교육, 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 여성 서포터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익산시와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핑크택시, 여성 전용 주차장, 예. 여성용 화장실 등 여성 친화 관련 기반 조성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여성 친화 조성사업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방법과 내용에서 지역 분포, 연령 비율, 주요 조사 항목별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영등동, 부성동, 모현동 등 시립도서관 주변은 여성 친화적 기반 조성이 안전한 것으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중동, 마동, 인하동 등 현재의 구심권과 읍면 지역의 여성들에게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성 친화도시의 문제점을 모니터해본 결과 밤거리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익산시 밤거리 문제는 사람의 문제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일반 주택 지역에서 일어나며 특히 구도심 지역은 현재 빈집이나 공터 등 우범지대와 어두운 골목길이 많은 지역으로 성폭력이 주로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아울러 야간에 일하는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으로 CCTV 설치, 빈집 정리 등 환경 개선책과 일자리 창출의 순찰이 함께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를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시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예. 익산시의 여성 인구 대비 취업률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익산시 여성 친화도시 측면에서 여성들의 성장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자리와 사회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질문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예.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여성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 유치 시 여성의 일자리 확보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익산시의 여성 친화 정치의 가장 핵심이 여성의 사회 참여고 일자리 제공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또 결론적으로 전남방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0월 달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기업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지금 채용된 인력이 한 80명 정도 되고요. 한 100명 정도를 지금 9월달 이전까지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 약속했던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한 1,500개 정도 일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화두인 그 유턴 기업, 보석 기업들이 청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여성 일자리가 한 2만 개 정도는 저희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본부와 함께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좀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육아와 보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아와 보육 문제를 네.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좀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2010년 49.4%에 비해 0.3% 증가된 1,000만 41만 6천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61.1%에서 여성 49.7%, 남성 73.1%로 그동안 노송보호와 적극적인 여성 고용 정책의 촉진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익산시의 경우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1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은 11만 5천 명이며 이 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49만 8천 명이고 비경제적 활동 여성은 6만 5,200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49.7%이지만 익산시 고용률은 43.3%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평균에는 미달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익산시 여성들의 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가정과 일자리 양립의 정책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인재 육성과 함께 현재 익산시에 조성된 일반 산단과 하늘 의료 종합산단의 기업 유치 시 여성 일자리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 선생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여성 친화도시만의 정체성, 특화된 사업,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 제1호로서의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사업은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여성 친화도시 제1호 브랜드답게 여성가족부로부터 마더센터 사업을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성 친화도시 1호답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시청 내에 조직에 대한 어떤 여성 친화도시에 대한 학습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구축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또 한 해 그 모든 사업에 컨설팅 그룹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성 친화도시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 네. 앞으로는 이제 시민과 참여하는 여성 친화도시의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전정희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여성 친화도시에 대한 그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국회부의장 옛날 한명숙 총리 다 오셨는데 전부 다 축사에서 대한민국 제1호 여성 친화도시 익산을 얘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요. 네. 오늘자 신문입니다. 여기 서울신문 같은데 여성 친화도시 후보 나요. 전부 대선 주자들이 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 정책은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세일본부 같은 경우도 여성 친화도시를 하면서 저희가 그 국가 사업으로 유치한 거고요. 얼마 전에 그 안심보육센터 그것도 여성 친화도시를 하면서 저희가 국가로부터 유치한 사업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마더센터 같은 경우를 앞으로 우리가 그 비전으로 가지고 국가와 협력해서 그 사업을 좀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여성 친화 담당관은 현재 타 부서 사업에 대하여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 친화 도시 사업 내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구체적으로 여성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 모두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여성의 아동을 돌봄으로써 가족 및 그 지역 내 이웃 공동체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마더센터의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여 행정이 주도하는 여성 친화 도시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나아가는 마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익산시가 여성 친화 도시 제1호 유산과 역할을 통한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익산시의 여성들이 여성 친화 도시로서 전국에서 익산시 여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 들어가 앉으십시오. 아, 그래요? 네.
건전한 지방재정 성과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사업 절차 이행의 원칙에 의거 무분별한 사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통제장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용역과제 심의, 투용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등을 관련 규정에 의거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최대한 예산의 낭비 요인 제거 및 건전 예산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형 전통시장 조성 사업은 국비 25억, 문화관광과 한라한옥 체험단지 조성 사업 국비 10억 8,700만 원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네. 작년 국가 예산 확보 얼마죠? 약 1,250억 정도 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국비 25억과 올해 문화관광과 한라한옥 체험단지 조성사업 10억 8,700만 원 국비 반납 사유가 발생했는데 반납 사유를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한 가지는 좀 제가 알 수 있겠는데요. 전통시장 조성사업, 중앙시장에다가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한 25억 정도, 도시비가 24억 정도 이렇게 투자드린 사업이었는데, 반납 사유는 2008년도 10월 중앙시장 지역 특화형 전통시장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시장 상인분들의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저는 5%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부담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 중단을 하게 됐고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업비를 그냥 반납할 수가 없어서 대학로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됐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토지주분들, 그 지역에 있는 인근 토지주분들께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도저히 불가하다는 그 판단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나 장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반납을 하라는 조치가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과 국과장님 등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반납된 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분석도 없이 국비 확보에만 전념한 것이 아닌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신규 투자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더 심도 있게 이 사업의 타당성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일견 또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국가 사업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발빠른 대처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시의회의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그럴 때도 많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 투자 사업을 할 때는 사전심사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뒀어요. 2011년부터. 그래서 어떤 그런 사안이 나오면 신규 투자 사업 심의위에서 의원님께서 지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예산 집행 실태를 저희들이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6급 관련 그 담당 직원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BSC 성과 평가액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더 어떠한 책임감 때문에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와 더불어 결국은 시비도 사장되는 사례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국가 예산 확보된 사업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는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조금 전 같이 대책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특히
뭐 성과 평가라든가 우리가 이제 민간 자본 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강력한 평가를 통해서 뭐 일몰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좀 낭비성 요인들을 없애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또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발의하셔서 제정됐죠. 민간 수탁기관 및 추정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 여기에 근거한 것도 저희들이 좀 더 시에서 평가 활동을 면밀히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 투자가 좀 더 면밀하고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국가 예산 확보와 함께 앞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안부 지방재정 수립 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 관련은 성과평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사업 평가를 통하여 통상 관리화되어 있거나 사업 운영에 부적절한 관리 또는 중복된 사업, 행사성 사업들 과감하게 평가하여 예산의 투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재정사업 성과평가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의원님 뭐 이렇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를 의원님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더 강화시켜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방청실에 계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